자, 그러면 이제 중앙대학교랑 경희대학교 전형을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희대 먼저 시작할까요? 네, 그러면 네. 첫 번째 경희대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예, 제가 먼저 경희대를 분석했는데요. 방금 드렸듯이 경희대는 이원화가 너무 잘 되어 있고요. 참 학생들 심리인 것 같아요. 서울에서 그냥 먼 서울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도 아무 얘기 안 하는데 서울 캠퍼스에서 갑자기 수원까지 내려갔다 오면 좀 짜증난다,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뭐 그 속에서도 학생들 그러더라고요. 예, 구분 짓지 않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은 학교 중에 대표적인 학교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인천에 있는 네. 아이들은 서울 가도 멀고 수원 가도 멀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뭐 비슷비슷하게 가는데 자 경희대학교 특징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는 유일하게 이제 교과 전형이 좀 없는 학교 중에 하나죠. 예. 특히 이제 경희대학교 학생부 종합으로 뽑는데요. 예. 네오 르네상스 전형과 고교 연계 전형으로 뽑습니다. 예. 네오 같은 경우는요 1단계 서류 100%, 2단계에서는 성적 70%와 면접 30%를 보게 됩니다. 예, 특징을 보게 되면요 최저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셔야 되고요. 정성평가와 함께 면접평가를 함께 본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교 연계입니다. 1단계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서류 70과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30%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최저는 없지만요. 학교장 추천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만큼 내신 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거기에다가 자기소개서 들어가는 건 같지만 뭐 특징적인 거 보게 되면요. 정성평가는 같이 들어가지만 교과 부분에 대해서 정량평가로 들어간다는 부분. 자,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게 되면요. 2022 학년에서는 이 고교 연계 전형이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니라 교과 전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교과 전형으로 바뀌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100%를 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서류 신뢰도에 관한 부분이 좀 커진다고 볼 수 있고요. 두 전형 모두 올해가 지나면 2022 학년에 최저가 생긴다는 겁니다. 뭐 국영수, 사탐, 가탐까지 합쳐서 아마 두 개 영역 5등급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저가 없는 것은 올해가 마지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모집 인원이 변경되었는데요. 네오 르네상스 전형은 변경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교 연경에서는요. 50명이 감축된 것을 분명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뭐 특정 학과가 전부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전체 학과 모두 1명 또는 2명이 전부 다 인원이 줄어들었고요. 특이하게 응용물리학과만 4명에서 6명으로 늘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집 단위명이 변경되었는데요. 정경대학과 생명과학대학에서 언론정보학과가 미디어학과로, 한방재료공학과가 한방생명공학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뭐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커리큘럼이 똑같습니다. 그냥 학과명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혹시 뭐 다른 특이사항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전혀 현재로서는 못 찾았고 그냥 학과 이름만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전체에서요. 교사 추천서가 선택했던 부분이 이제는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교사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특징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오 르네상스 전형과 고교 연계 전형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요. 아무래도 네오 르네상스 전형은 특목고 지원이 좀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고도 많이 지원을 하지만 특히 특목고가 지원이 좀 가능하고 고교 연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에서 내신이 좀 강한 친구. 그래서 제가 비교해 드렸습니다. 특목고와 일반고에서 일반고가 좀 유리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더 아마 두드러지는 차이점을 말씀드리게 되면요. 네오 르네상스 전형에서는 교과에서 전공 적합성과 일단 교과라면 죄송합니다. 비교과에서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을 많이 본다. 거기에서 보게 되면 교과와 비교과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비교과 활동도 잘 하면서 교과 성적도 좀 괜찮다. 그러면 네오 르네상스 전형으로 넣을 것을 추천 좀 드리고요. 단지 고교 연계는 보시게 되면요. 비교과 집중해서 조금 떨어진다. 내가 비교과가 조금 약하다. 하지만 교과 성적은 잘 나온다. 고교 연계로 넣어주시면 아무래도 합격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4가지를 평가하죠. 예, 학업 역량과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예, 퍼센테이지를 보면요. 학업 역량 30%, 전공적 합성 30%, 발전 가능성 20%, 인성 20% 보는데요. 여기서 경희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해 드렸습니다. 바로 전공적 합성과 발전 가능성이지 않을까. 그러면 이 두 개에서 무엇을 본다? 바로 이 부분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공적 합성에서는 전공 과목 성적, 그리고 전공 교과 세특 및 수상, 그리고 전공 관련된 창체 활동이죠. 자동 봉진을 보고 전공 독서와 전공 독서에 관한 적절성을 함께 평가를 하고, 발전 가능에서는 20%밖에 되지는 않지만 교내 활동에 본인이 얼마나 주도성을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를 했는지, 그리고 자동 봉진의 다양한 경험, 그리고 새로운 시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체능 영역의 성실성과 적극성, 보통 이제 예체능 과목을 좀 보지 않는데요. 경희대학교에서는 함께 발전 가능해서 본다는 것 참고해 주시고요. 학생의 활동, 그러니까 임원 활동을 한 친구들을 좀 보기도 하고요. 동아리 활동이나 공동체 목표, 문제 해결력, 어떤 활동이죠. 그 활동에서 나타낼 수 있는 전체를 다 보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에서는 4개 요소 중에서 이 전공적 합성과 발전 가능성, 이 부분을 특히 비교과 과정에서 많이 본다. 이렇게 준비 잘 되어 있는 친구, 성적이 잘 나왔다. 네오 르네상스로 가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공적 합성, 네네. 전공 과목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게 그렇게 보셔야 돼요. 경희대학교라는 학교의 그 지위를, 그러니까 위치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왜 경희대학교가 이거를 중요시하는지를 좀 알 수 있는데,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스카이 서성한보다는 아래쪽에 있어요.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스카이 서성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학업에 대한 성적에 대한 부분이 보편적으로 골고루 성적대가 되게 잘 형성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잘 형성된 아이들은 거길 가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학업에 대한 성적을 만들었을 때 그렇게 전체적인 좋은 성적이 아니지만 자기가 관심 있어 하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과목들에 있어서 그걸 이제 전공 과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내가 뭐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은데 수학이랑 기하랑 미적이랑 물리랑 화학이랑 이런 건 참 잘하지만 뭐 영어 성적이 조금 모자른 데거나 국어 성적이 좀 모자란 아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솔직히 좀 따지면서 봐요. 왜 그러냐면 학교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전공학업을, 그러니까 경희대학교가 이렇게 전공학업을 높이 볼 수밖에 없는 건 학교의 위치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제가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준비를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성적표를 이제 분석을 하실 때, 이제 전체 학업에 대한 성적표를 분석하실 때 우리 아이가 전공학업에 대한 성적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고, 만일 그게 좀 괜찮다라면 경희대학교 르네상스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이제 전공성을 워낙 뚜렷하게 가져가요. 르네상스가 워낙 전공성을 뚜렷하게 가져가는 전형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이 발전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발전 가능성에 대한 저 퍼센테이지가 약간 조금 낮게 형성이 돼 있는데, 발전 가능성 중에 요 예체능 영역이랑 이 성실성 부분 요거 어떻게 체크하냐면요. 그러니까 뭐 세특을 읽어보거나 보통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아이가 전체 성적이 있어요. 전체 성적에 뭐 평균점을 계산했을 때 한 90점대 아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뭐 기술 과정이나 한문 같은 역사 같은 과목이 70점대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의 본 실력의 그 평균점에서 70점이면 되게 많이 멀어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점 처리를 해요. 근데 요게 경희대뿐만 아니라 여러 대학교들이 그렇게 많이 지금 체크를 하면서 감점을 하고 있으니까, 요런 부분들, 그러니까 성적을 만들 때는 어떤 한 과목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좀 예체능 과목도 우리 학생들 주요 과목 아니라고 잘 안 챙기거든요.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할 때 진짜 큰 타격을 먹어요. 이 감점이 생각보다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뭐 기술과정이나 도덕이나 한문이나 이런 예체능에 가까운 이런 비주력 과목들 이런 것들도 다 잘 챙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동아리 활동의 주도성이나 이런 것들도 요거랑 다 연관이 돼요. 자세히 보시면 뭐 동아리에서 솔직히 경희대학교 집어넣는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을 좀 전공에 좀 관련된 것들 하면 좋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공에 관련된 부분을 좀 주도적인 역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리더십을 갖고 계획하고 기획하고 뭔가 만들어 나가면서 발전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자동봉진의 경험이 여기 나와 있는 전공관력 자동봉진이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 라인을 좀 연결시키면 좋은데, 그렇다 그래서 너무 전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윤현준 컨설턴트가 말한 것처럼 좀 다양한 활동 안에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 활동 안에 전공에 대한 좀 뚜렷한 방향성을 좀 가져가면 르네상스 준비할 때는 좀 유리하겠죠. 네, 그렇죠. 그 부분에서 왜 자꾸 이 부분을 강조 드리느냐? 예, 조금 전에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희대가 올해까지 최저가 없는 이유가 뭐다? 그만큼 우리 학생들을 지금까지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뽑을 수 그렇죠. 있다는 예. 거죠. 자신 있는 친구들을 뽑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체능 과목부터 해가 모든 것들을 뛰어난 우수 인재를 뽑았기 때문에 그만큼 믿었는데, 내년에 이제 최저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게 그런 부분. 2022이 저희가 설명할 게 엄청 많아요. 너무 많이 바뀌었죠? 너무 많이 바꾸고 있거든요, 대학이. 그런데 그 바꾸는 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유가 다 있어요. 대학교가 어떠한 전형을 바꾸거나 어떠한 뭐 최저 없던 걸 넣는다거나 이런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서 넣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2022 이제 입시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준비해서 이제 방송을 해 드릴 건데, 솔직히 할 말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경희대학교가 다음 년부터 최저를 보겠다라는 것도 다 이유가 있겠죠. 예. 그 이유는 2022 방송 때, 그때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제가.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하나 남았는데요. 왜 그러면 이제 레오 같은 경우는 특목고가 유리하고, 이제 고교 연계 같은 경우는 일반고가 유리했다.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오 르네상스와 고교 연계,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 입학의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합격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요. 혹시 보이시나요? 기본적으로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에서 일반고 같은 경우는 평균이 1.9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네오 같은 경우는 4.8이 나왔습니다. 혹시 경희대 이런 도표를 보시는 분들은요, 분석 자료를 보시는 분들은요, 정확하게 2.5를 기준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 기준에서 앞쪽에 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고 학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2.5 이하일 경우에는요, 특목고 학생들이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결과로서 다른 학과도 있지만,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가 이렇게 두드러지는 차이를 나타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이시죠? 4.8인데 일반고에서 거의 앞쪽에 차지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체 다 어떻게? 3점대 후반부터 4등급 초반 또는 5등급에서 6등급 사이에 있는 친구들, 과연 일반고인데 경희대라는 곳에 합격을 할 수 있을까요? 거의 아마 특목고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특이하게 6등급 후반까지 합격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반면 고교 연계를 보겠습니다. 비교과 활동이 조금 충분하지 않지만 교과 성적이 우수하다. 그러면 제가 고교 연계를 추천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일반고 학생들이 아무래도 특목고보다는 내신을 받기 쉽잖아요. 앞쪽에 다 몰려 있는 상황. 이 부분에서는 아마 이 부분마저도 특목고 친구지 않을까. 나머지 앞쪽 2등급 진짜 극초반부터 앞쪽에서만 일반고 학생들이 합격하는 사례를 좀 나타내더라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들어온 학생들을 분석해 보면요. 그러니까 두드러지겠다, 혼자 떨어져 있잖아요. 특목고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데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딱 이제 정보 보실 때 2.5를 기준으로 우리 아이가 어디에 지원해야 될지, 네오로 넣어야 될지, 고교 연계로 넣어야 될지 한번 확인하시면서 더불어 비교과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지 같이 분석해 주시면 경희대 아마 지원하시는데 좀 더 유리하실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중앙대학교에 대해서 들어보고 나서 두 대학을 한번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전형에서 같은 전 만약에 성적대라면 어느 전형으로 교차로 지원해야지 유리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시간이랑 좀 달라진 게 연세대학교를 집어넣는 아이가 고대를 꼭 집어넣어야 되나요? 고려대학교를 집어넣는 아이가 진짜 연세대학교를 꼭 넣을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드렸다면 여기서는 중앙대랑 경희대는 경희대는 그냥 다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워낙 또 같이 넣는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양쪽 라인으로 네. 다 집어넣으실 수 있을 것 같아갖고 그리고 요거 잠깐 네. 보시면 요거 대학교 입시 그러니까 대학교 홈페이지 가면 있어요. 네. 요 이제 빨간 거를 저희가 노란 걸로 바꾼 것뿐이고 요 동그라미가 이제 합격한 아이들의 분포대를 나타내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경희대학교 이거 지금 대학교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이거 네네. 참 잘해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오픈했으면 좋겠어요, 대학교들이. 근데 그러니까 이거 오픈 안 한 학교들이 있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하면 우리 학교에 어느 정도 수준의 아이들이 들어오고 있고 어떻게 준비하면 되고 이런 것들을 솔직히 좀 예측하면서 내가 경희대를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준비할 수 있는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씨발 막 대단하다고 죽어도 대학교가 발표를 안 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왜? 보고 있나 중앙대학교? 그러니까 이렇게 발표하면 되잖아요. 네, 중앙대학교 워낙 안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달랑 숫자만 보여주거나 아니면 안 보여줘.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내가 보기엔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구만. 그러니까 대학교는 입시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 그러니까 자꾸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투명성 있게 가자. 보여달래잖아요. 그러면 보여주면 될걸? 서강대학교 요번에 발표 죽어도 안 해. 왜 안 하는 거야 도대체? 나 진짜 이해를, 이거 얼마나 좋아. 얼마나 깔끔하게 보기 좋고. 거기다가 이거 딱 보면 준비할 수 있는 아이들의 방향성이 보이거든요. 보세요. 만일 특목고인데 내가 고교연계를 넣고 싶어요. 고교연계를. 여기 있잖아. 5등급. 여기 특목고. 근데 우리 학교가 좀 허접한 특목고야. 여기 있네, 여기 2점 후반대. 이게 뭐냐면요, 고교연계는 잘 생각해보세요. 특목고 아이들이 2등급대가 형성되잖아. 경희대 안 넣어요. 넣죠. 경희대에 안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받으려고 그럴 거예요, 분명. 이 정도 돼야지 받아요. 이 정도 돼야지. 이게 잘 나가는 특목고라고요, 분명. 그러니까 얘는 그냥 받았어. 왜? 5등급이거든. 그러니까 상담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 대학 못 가. 넌 대학 갈 수 있는 애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듣고 애가 충격을 먹어갖고 지금 어떡하지 하고 이걸 받은 거예요. 왜? 친구들이 아무도 안 받아. 그리고 전략 잘 짜지 않았어요? 보통 여기 넣을 건데, 레온으로 넣을 건데, 1번 고교연계로서 합격했습니다. 비교과도 안 좋아. 이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데이터를 이제 발표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어떤 학교들은 최고점, 중간, 평균, 최저점 이러면 최고와 최저 사이의 그 라인, 그 넓이를 좀 보세요. 그랬을 때 맞아요. 한 2등급 때, 그러니까 학교 수준에 따라 좀 틀리지만 2등급 때 중반 라인을 그은 다음에 특목고와 일반고로 나누면 돼요. 솔직히 이 안에 일반고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떤 학교들이냐면 이제 경기도 광주의 경땡 학교들, 그러니까 경땡 여고 아니면 화성에 있는 그런 데는 집어넣을 수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워낙 걔네는 일반고지만 등급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90점대 애들이 막 3등급 만들어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대학교를 지원할 때 분석을 하면 그냥 단순 등급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면은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난 대학교가 좀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투명하게. 다 보여주면 되는데. 올해 온라인으로 아마 좀 많이 보여주고요. 자, 경기대학교 같은 경우는 최초, 그리고 최종에서, 평균부터 최고, 평균까지 다 내놨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서. 그래서 우리 학교 올리면 아예 최저 2m는 아예 넣지 마라. 이 기준까지 올해는 확실하게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왜 그런 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 보고 있나 서강대 중앙대? 진짜 좀 제공 좀 해줘요. 제공 좀. 그래야지 분석해서 니네 학교로 보내주게. 니네 학교 이런 아이들 가면 좋아요라고 우리가 홍보라도 해주지. 하여튼 그래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은 중앙대학교. 참고로 저 중앙대학교 겁나 좋아합니다. 네. 중앙대학교 제가 되게 좋아하는 학교라서. 경희대학교도 좋아하지만 중앙대학교도 정말 좋아하고, 되게, 아끼는 학교니까 우리 중앙대 관계자님들 이거 보신 다음에 뭐라 하지 마세요. 자, 그냥 깔끔하게 그냥 오픈해주세요.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자, 중앙대학교를 좀 보도록 할게요. 중앙대학교는 솔직히 입시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만약 이 방송을 컨설턴트 분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잘 보십시오. 중앙대학교를 분석할 줄 알아야지 모든 대학교를 다 분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전형이 겁나 많거든요. 갖다가 전형을 진짜 잘 짜놨어요. 제가 며칠 전에 윤현준 컨설턴트랑 대학교를 이제 2개의 대학교를 좀 분석을 하는데 그게 경기대학교랑 가천대학교였어요. 근데 경기대학교는 솔직히 입학처가 날로 먹고 놀아요. 가천대학교는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 가천대학교는 솔직히 아이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되게 여러 가지 전형들을 만들어내면서 좋은 아이들, 우리 학교에 맞는 아이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거의 끝판왕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중앙대학교인 겁니다. 중앙대학교는 괜히 수준이 높아진 게 아니에요. 보통 중앙대학교를 뭐 두산이 있기 때문에 높아졌다라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렇죠, 예. 진짜 아이들을 선발을 잘할 수 있게끔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중앙대학교 우리 지원하는 학생들은 자기가 어떤 전형에 잘 맞는지를 지금부터 잘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일괄 그냥 100%예요. 그러니까 교과 성적 갖고 가는 거예요. 여기 비교과 30 있잖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100%예요. 이거 네. 출결봉사인데 출결봉사에 문제가 있다. 오지 마. 중앙대학교 오지 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깎이잖아요. 그러면 못 가요, 그냥. 중앙대도 올해 이거 조금 발표 사항 보면 좀 없애지 않을까요? 비교과 부분에서? 아니에요. 이거는 안 없어요. 네. 출결봉사는 그대로 가지 않을까요? 글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봉사는 모르겠어요. 봉사는 줄여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어차피 이거 없애도 돼. 어차피 100이야.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교과 70에 비교과 30인데 저 비교과는 없는 거예요. 그냥 교과 100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능 최저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문과는 국어, 수가나 영어, 탐구 세 과목 중에 합이 6인데 여기서 꼭 보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탐구가 평균이에요. 한 과목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균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둘둘둘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줄여준 거예요. 둘둘 하나에서. 둘둘둘인데 이거 겁나 빡센 겁니다. 평균 둘둘둘은 엄청 빡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문과 아이들 교과 등급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이게 워낙 빡세서. 그래서 문과는 탐구를 평균 내지만 이과는 그러지 않아요. 이 과탐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배려를 해줬기 때문에 오케이 한 과목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과보다 이과가 훨씬 완화되어 있다. 그 얘기는 등급대가 조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어, 수가, 영어, 탐구 나영 안 들어가고 사탐 안 들어가니까 교차 지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문과랑 이과는 탐구에 반영되는 과목이 틀리고요. 문과는 평균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겁나 빡센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교장 추천이 있습니다. 이번 년 마지막이에요. 다음 년에 저 추천이 아마 교과 전형으로 넘어갈 거예요. 일괄 합산 교과 60%에 서류가 40%인데 교과 60%와 서류가 있는데 이 서류 비중 겁나 높아요. 생각보다 높은데 그렇게 또 화려하진 않아요. 합격한 아이들의 서류를 분석해보면 그렇게 화려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 60은 왜 그러냐면 들어오는 아이들의 내신 등급대가 생각보다 되게 높아요. 왜 그러냐면 최저가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최저가 있다 보니까 내가 교과 성적이 1등급 대 초중반인데 이놈의 최저 맞추기가 싫어요. 그러면 학교장 추천 받겠죠. 그래서 들어오다 보니까 교과는 최저로 잘라나가는 애들이 있지만 얘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 그냥 뽑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따 등급 보여드리겠지만 교과 학교장 추천은 학과도 뽑는 학과 몇 개 안 되지만 좀 높다. 그러니까 내신 등급만 따지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천 인원은 학교에 4명이에요. 최저가 미적용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교과 전형과 학교장 추천 둘 다 교과가 들어가잖아요. 뭔 차이입니까? 최저예요. 이런 식으로 최저를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는 어떤 기준선에 아이의 능력을 나눠요. 얘네들은. 이 정도로 잘 뽑아요. 제가 봐도.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다빈치랑 탐구인재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그냥 학종이에요. 그러니까 특기자 뽑는 거 아니에요. 외부대회 같은 거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특기자 준비하시는 학생들은 이 학교가 진짜 특기자인지 아니면 그냥 학종인지 이렇게 잘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다빈치랑 탐구인재랑 소프트웨어 일단 최저는 미적용되는데 어떻게 뽑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다빈치 서류 100%고요. 다 똑같아요. 다 서류 100%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서류로만 뽑아요. 자기소개서 들어가고 추천서가 들어가는데
작년부터인가 면접이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납치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넣으셔야 돼요. 다빈치랑 탐구인재랑 소프트웨어 특기자가 있는데, 자, 서류 다 똑같이 봐요. 그리고 공통점 먼저 볼게요. 생기부랑 자소서랑 추천서가 들어가요. 그리고 추천서에 대한 비중 생각보다 높아요. 그리고 면접이 없고요. 수능 최저가 없어요. 자, 그러면 뭔 차이가 있냐면, 가장 얘기가 많았던 게 뭐냐면 요거 두 개예요. 다빈치랑 탐구인재 도대체 뭐가 다르냐고. 보시면 다빈치는 교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좀 종합적인 평가를 하겠다는 거고, 탐구인재는 전공학업뿐만 아니라 학업에 대한 부분과 전공에 대한 전공적 합성을 좀 봐요, 얘네가. 그러다 보니까 전공성을 잘 준비하고 서류가 튼튼한 특목고 아이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지원하는 특목고 전형 색깔이 좀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합격한 데이터를 보잖아요. 그러면 다빈치보다 탐구인재가 확실히 낮아요.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탐구인재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넣어야 돼요. 그거를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고요. 소프트웨어는 수학과학 잘하는 아이들 뽑으려고 만든 건데 특기자 전형 아니에요. 그냥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대학교에서 제공을 한 건데 다빈치랑 학교장 추천은 저쪽이에요. 그리고 탐구인재랑 소프트웨어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맞죠? 저쪽.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탐구인재고요. 왼쪽에 있는 게 다빈치인데요. 보시면 이게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게 이제 다빈치 그거 있잖아요. 빨간 돌아가는 거예요. 뭐 전체적으로 이런 거 사귀는 사람 예. 그거 갖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빈치 전형인 거예요. 보시면 다섯 가지로 보는데, 인성, 발전 가능성, 학업 역량, 탐구 역량, 전공적 합성인데, 보시면 탐구 영역이 뭐예요? 전공에 관련된 연구 탐구하는 거예요. 학업의 연장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기점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다빈치는 그런 게 없어요. 이 다섯 가지를 골고루 평가를 해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학업 20, 탐구 20, 통합 역량 20, 발전 20, 인성 20. 그러니까 요거를 전체적으로 다 보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이 아닌 통합 역량이라는 걸로 뽑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관심사나 자신의 어떠한 전체적인 이런 관리 같은 거를 전체를 보는데, 탐구인재랑 소프트웨어는 당연하죠. 컴퓨터 좋아하는 애들 뽑을 텐데.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이 30%가 들어가고 전공과 관련된 탐구가 30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높은 거죠. 이렇게 묶으면 60이잖아요. 학업에 관련된 연구 이렇게 묶으면 50이고, 학업을 통한 전공 학업을 묶으면 50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쪽에서 다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빈치와 탐구형은 다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학교장 추천 아까 서류 들어가잖아요. 그거 다빈치처럼 종합평가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 아이 생활교육부를 분석했을 때 어느 쪽이 훨씬 더 잘 맞냐는 거죠. 그런 학부모님들 되게 많이 계세요. 우리 아이는 공부를 좀 하는데 전공에 관련된 거는 별로 없어요. 이 새끼가 그냥 이것저것 다 해놨어요. 다빈치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중앙대학교는 정말로 아이들이 잘하는 아이들을 선발의 기준을 나눠서 골고루 다 잘 뽑고 있다고. 그러니까 좋은 학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아이들을 어떻게든 골라내는 거죠, 얘네가. 그래서 저는 중앙대학교가 좋은 인재들이 더 많이 선발돼서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저희들도 상담을 할 때, 제가 상담할 때 얘기할 때 넣을 때 딱 하나를 이야기해줘요. 전체적인 다양성. 여기는 전공에 대한 집중. 그래서 두 개를 잘 비교해 보시고, 다양한 활동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잘 되어 있다, 균형을 이루고 있다. 여기 이제 다빈치 인재로 넣으면 되고요. 탐구형 같은 경우는 전공입니다. 전공에 대한 집중.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이 계획이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이쪽 탐구형으로 넣으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가볍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전공이나 학업이나 탐구 같은 거를 잘하는 학교가 일반고일까요? 특목고일까요? 특목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네네네. 특목고 아이들이 되게 많이 몰려들어갔던 전형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학업 성적이 되게 낮아 보이는 거예요. 학업을 되게 많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일반고등학교 아이들 학업이 낮잖아요. 탐구에 덤비시면 안 돼요. 다빈치로 넘어가셔야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예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대학교가 얘기하는 거랑 다르다. 저 새끼 알지도 못하면서 학업 성적, 그러니까 결과만 봐도 네가 말하는 거 반대인데 저 새끼 뭐지? 이런 얘기 하도 많이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영어 영문과 공공은 이제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이거 요번 2020 아닙니다. 2019 준비했을 때 했던 거예요. 왜 그래? 아직 발표가 안 났어요.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영어 영문과가 1.57이고요. 학교당 추천 아까 말씀드렸죠. 높다고. 왜 그러면 여긴 최저가 없고요. 여긴 최저가 있거든요. 최저가 있다 보니까 저기는 잘려나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공부 잘해도. 근데 여기는 공부를 잘하면 안 잘려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장 추천은 내신 등급이 생각보다 교과보다 높아야 돼요. 우리 아이가 많이 지원할 때. 그런데 우리 아이가 만약에 1등급 때 중후반이에요. 근데 학교에서 추천을 주겠대요. 고교 연계로 가세요. 뭐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내신 등급이 일단 좀 좋아야 돼요. 합격 라인을 형성하려면. 또 하나는 탐구인재랑 다빈치를 잠깐 보시면 탐구인재는 3등급 대 아이들이 들어가요. 다빈치는 2, 3등급 대 아이들이 들어가는데 보통 2등급 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고 소프트웨어 특기자는 2등급 대인데 소프트는 일단 뺄게요. 그러면 탐구인재가 내신 등급이 3등급이고 다빈치가 2등급이니까 다빈치 쪽이 훨씬 내신에 대한 아이들의 수준이 낮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좀 학업 성적이 안 되거나 등급이 별로 안 되니까 우리 아이가 다빈치로 가요 라고 컨설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요. 그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대학교 거예요. 제 거 아니에요. 대학교 거예요. 이거 중앙대학교 거예요. 자, 보세요. 인문이고 자연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지금 윤현종 컨설턴트가 손댄 게 다빈치예요. 그런데 보시면 다빈치 진한 녹색 보이십니까? 진한 녹색 보시면 1, 2등급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1, 2등급 안에 다 들어가서 이렇게 네. 지금 형성된 거예요. 그죠? 보세요. 탐구인재가 약간 연두색이에요. 넓게 가는 거 보이십니까? 넓게. 그러니까 다빈치는 일반고 아이들이 많이 집어넣은 거고 탐구인재는 특목고 아이들이 4, 5, 6등급 애들이 뚫고 들어가줬거든요. 그러니까 저 4, 5, 6등급 때문에 1, 2등급 평균을 냈을 때 이지랄이 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보셨잖아요. 대학교가 아이들을 뽑을 때는 학업이나 전공이나 이런 그러니까 탐구 영역이 하나의 학업에 들어가거든요. 얘네들도 싹 다. 그러니까 요 두 개가 50이나 들어가는 거라고요, 지금. 그러고 보니까 탐구인재가 내신 등급이 낮게 형성되는 건 이 특목 라인 때문에 그래요. 이 지금 빨간 색깔이 그 다빈치예요. 보면 여기 컷에서 끝나요. 3등급 여기까지만. 그런데 이 탐구인재 같은 경우는 7등급까지 내려가요. 7등급까지. 그러니까 이 친구와 이 친구가 섞여 있다 보니까 내신 등급이 낮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등급이 낮은데 저 학교는 내신 등급이 낮으니까 낮은 아이가 집어넣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학교가 뽑고자 하는 이 전형의 부분을 잘 분석한 다음에 우리 아이한테 맞게끔 집어넣으셔야 된다니까요. 이해 가십니까? 이거는 우리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아가들 보고 있잖아요. 우리 학부모님도 보고 계시죠. 얘가 다음 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안 봤어요. 볼 건데 그냥 탐구랑 다빈치는 거의 안 변할 거예요. 아마 추천 전형이 일단 바뀔 것 같고요. 교과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데 좀 바뀔 만한 게 있다는 건 뭐냐면 서류 평가의 기준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2022 하면서 다시 해드리도록 하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등급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교과는 요 등급을 봐야 돼요. 교과는 요 등급 자체를 봐야 되는데 내가 자꾸 왜 이 손가락을 세우지? 네. 요 등급을 요 등급을 봐야 되는데 요 학교장 추천부터 다빈치까지는 요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워낙 골고루 넓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등급은 볼 필요가 없고요. 학교장 추천은 요 등급의 기준선만 보시면 되는데 1등급 때 초반 아이들이 들어오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학교 추천은 교과 전형 같은 경우 거의 1등급 중반까지만 저희들도 항상 추천을 드리는 전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요거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걷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영어 영문과 1.5인데 공공인재 1.33이고 공공인재 원래 인기과예요. 원래 인기과이기 때문에 컴퓨터공학과 1.48이잖아요. 웬만하면은 문과 아이들이 이과 아이들보다 내신 등급이 더
높게 형성돼야 되는데 왜 그러면 저게 최저 때문에 그래요. 저게 탐구 하나랑 탐구 두 개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산했을 때 또 하나 교과 전형은 저 등급대를 보고 아이들이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하나의 큰 기준선을 잡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은 저 단순 내신 등급을 좀 봐야 되지만 나머지 거는 볼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렇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중앙대학교랑 경희대학교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지원을 교차했을 때 유리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더, 예. 자, 경희대학교 아까 이제 네오르네상스와 고교 연계를 말씀드렸죠.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면요. 네오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교과와 비교과 활동이 동일한 경우, 예, 교과도 잘 되어 있고 비교과 활동이 잘 되어 있다. 네오르네상스로 넣는 전형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제 고교 연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비교과보다 교과 부분에서 예, 조금 잘 나와야 되는 학생들이 넣었을 때 유리하다. 그러다 보면 이제 고대 연대와 다르게 대부분 다 이제 또 경희대 넣는 친구들이 중앙대를 같이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2개의 전형, 여기서는 4개의 전형이 있는데 어떤 전형이 더 유리할지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오 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교과랑 비교과를 좀 종합적으로 많이 평가를 하고 전공성을 좀 많이 본다라고 네, 아까 그렇죠. 말씀드렸죠. 특목고 라인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특목고랑 일반고 아이들이 구성이 이렇게 잘 섞여서 돼 있고 면접에 대한 중요성이 이거 저희 컨쇼 주관이에요. 여태까지 제가 경희대학교를 준비시키면서 느끼는 거지만 저는 경희대학교 면접에 대한 비중 그렇게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라서. 그리고 일반고등학교 기준으로 했을 때는 2등급 때 중후반 아이들까지는 도전 라인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고교 연계는 당연히 1등급 때 아이들이 집어넣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네오 르네상스 교과와 비교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만 봤을 때는 다빈치 전형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아이가 만일 일반 고등학교 등급대가 좀 잘 형성돼 있어요. 그러면 다빈치 전형을 집어넣는 게 맞는데 네오 르네상스가 전공성을 많이 봐요. 네. 그러니까 탐구 이제 예. 그러니까 요 라인이 둘로 나눠지는데 그러면 무슨 기준이 되냐면 아까 탐구인자는 학업 성적이 좀 좋아야 되고 전공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죠. 네오 르네상스 집어넣는 학생들 중에 학업 성적이 괜찮고 전공성 괜찮으면 탐구로 오세요.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네오 르네상스에서 전공성은 맞춰놨지만 내신 성적이 좀 부족하고 좀 전공성뿐만 아니라도 다른 활동까지 좀 있다. 다양한 활동들을 네. 좀 했다? 그러면 단빛으로 오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장의 카드를 어떻게 연결시키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고 우리 윤현정 컨설턴트 같은 경우 고교 연계예요. 예. 어디에다 놓으실래요? 뭐 딱 고교 연계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2개 전형과 비교해 볼 수 있잖아. 학교 추천과 교과 전형. 그러면 대부분 다 좀 하시는 분들이 고교 연계니까 교과 전형. 왜냐하면 교과가 유리한 친구들이 넣는다고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학교 추천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대신 내신 등급이 아까 말한 것처럼 잘 나와야 됩니다. 잘 나와야 네네네. 되죠. 그러면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확실히 비교과 수준이 높진 않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고교 연계랑 잘 맞네요. 네네. 그래서 요렇게 집어넣는 것도 방법인데 네. 요게 요렇게 넣으시려면 저는 요렇게 안 넣거든요. 왜 그러냐면 요렇게 저도 넣고 싶어요. 네네. 쉽지 않아요. 학교가 추천서를 2개를 잘 안 줘요. 여기 주면 여기 잘 안 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학교마다 틀려요. 학교마다 틀린데 제가 여태까지 컨설팅 하면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어떤 성향을 많이 나타나냐면 야, 너 경희대 받아갔잖아. 그러니까 중앙대는 다른 애 주자. 아니면 이렇게 말해요. 아예 학교에서 공식 발표해요. 한 사람당 하나씩 줄 거야. 한 사람당 하나씩 줄 거거든. 골라와. 왠지 당했나? 그러면 이 2개의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얘기하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예. 뭐 가끔씩 이제 그 친구한테는 저는 어떻게 가감하게 탐구인대로 뺍니다. 그죠. 저는 이렇게 이걸 혹시 바라신 건가요? 아니 뭐냐면 2개 받으면 좋아요. 예. 2개 받으면 맞아요. 요 라인이 가장 정석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진짜 학교 이제 생활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 줄게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그렇게 싸움이 많이 붙냐면 첫 번째는 중앙대, 경희대, 동국대학교 이 3장 갖고 애들이 그렇게 싸움이 붙어요. 그러니까 중앙대에 집어넣는 아이들은 일단 교과 내신이 경희대 그러니까
고교연계보다 네네. 좋은 아이 누는 네네. 게 맞아요, 네네. 저는. 그러니까 1등급 때 이제 개초반 애들 주고 나머지 요거 2장 갖고 이제 보통 싸움이 많이 붙어요. 그러니까 네네. 학교가 한 사람당 하나씩만 줄게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중앙대학교 이 추천받는 아이는 저는 솔직히 어디랑 같이 받았으면 좋겠냐면 고려대학교랑 같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고대 받고 중앙대 받았으면 좋겠고요. 고교연계 받는 아이들은 동국대학교를 어떻게든 뺏어 오세요. 난 그게 훨씬 나은 것 같고 탐구인지에 노는 게 훨씬 나아요. 왜 그러냐 아까 말했잖아요. 탐구인지는 교과에 대한 네네. 성적대를 일단 높게 봐요. 예. 걷다가 네. 전공성도 높게 보지만 고교연계 준비하는 아이들 중에 비교과에서 전공성만 좀 잘 관리를 했다라면 이렇게 집어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보세요. 우리 아이가 전공이 개쓰레기예요. 근데 성적은 더럽게 좋아. 그래서 고교연계 받았네. 난 다빈치 넣었죠. 왜 그러냐면요. 이게 보이십니까? 일반고 1등급 후반대 애들 날개 달았다는 얘기 이거 제가 작년에요. 잠깐 중앙대 갔다 왔어요. 그죠? 중앙대 갔다 와서 아마 소주 한잔 하면서 윤프로님한테 얘기한 적 있었을 거예요, 이걸. 이게 뭐냐면 작년에 사정관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이번 연에 다빈치가 2등급이 네. 많아도 너무 너무 많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오면서 2등급 아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는 건 내신 성적이 만일 1등급 되면 날개를 달겠구나. 합격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요렇게 보통 집어넣을 거란 생각을 되게 많이 하세요. 전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얘네가 수준이 훨씬 높아요. 성적대 자체가. 난 요렇게 넣어요. 요렇게 2개 넣는데 요 2개의 기준은 하나예요. 우리 아이 전공성 얼마나 돼 있는지 확인해 볼 것 같아요. 전공성이 얼마나 돼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전공성이 좀 좋고 하면 탐구로 던질 것 같고요. 전공이 아니고 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어떠한 생기부를 만들었다면 전 다빈치로 빼요. 그러니까 이게 레오 르네상스는 솔직히 생기부를 분석했을 때 요 2라인은 안 될 거예요, 아마. 요 2라인은 안 돼요. 요 2라인으로 가야 돼요. 근데 기준선은 말씀드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보세요. 다빈치랑 탐구인재를 집어넣을 때 2가지만 보시면 돼요. 성적이랑 전공성. 그렇죠. 이 2가지를 가지고 경희대랑 맞물리셔야 돼요. 왜 그러면 경희대는 전형이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경희대 선택해놓고 중앙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중앙대 해놓고 저기 하지 마시고요. 얘 먼저 한 다음에 일로 오는 게 편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해 가시죠? 저는 그래요. 그래서 다빈치와 탐구인재 쪽으로 집어넣는 게 되게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뭐 최저 기준만 보더라도 일단은 지금 현재 나타나는 만약에 최저가 있다라고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중앙대가 더 훨씬 더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요. 그렇죠. 훨씬 더 우수한 인재 또는 좋은 친구들이 넣어야 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경희대학교랑 중앙대학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만 나머지는 1대1 시간에 해드리고요. 경희대랑 중앙대 관련된 질문만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직 없습니다. 그래요. 중앙대학교 중학교 때 전교 30등이었는데 올라가서 망했어요. 중학교 내용입니다. 이건 중앙대가 아니라. 원래 그렇고요. 수행평가 기대 많이 했는데 고1 때 아이가 울었어요. 원래 울어요. 시험 끝나면. 열심히 공부하면 오를까요? 그럼요. 이건 좀 이따가 다 해드리도록 하고요. 없네요. 없죠. 없습니다. 어쩜 이렇게 아무도 안 울렸어. 그러게요. 중앙대하고 그래도 나름 경희대 2등급, 2등급 약간 후반까지도 좀 지원 많이 하는 경향인데. 워너비 중앙대 딸내미 보내고 싶어요. 박지숙 회원님. 그래서 일반고 이과인데 다빈치 넣는 게 나은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네, 아까 말씀드렸죠. 보고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다 잘 따져보시면서 우리 아이한테 맞는 전형을 찾아서 넣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투민만님, 다빈치 1대 후면 날개라고 해주시네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1등급 때 중후반 아이들은 전 솔직히 학업 성적에 있어서만큼은 밀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날개를 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중앙대학교랑 경희대학교랑 중앙대학교 그 전형에 따른
분석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좀만 기다려주시면 이제 1대1 네.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 올려주시면 1대1 상담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